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브레이킹 뉴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살짝 자극적으로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 좀 그렇게 적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적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폐지한다? 이거 갑자기 좀 뜬금없이 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되게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어제 오후, 그러니까 6월 11일, 지금 이거 촬영하는 날은 6월 12일이고요. 어제 이게 오후에 이 기사를 좀 봤는데, 이게 쏙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히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생각하신 분들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채널 제너시스 파악에서 발빠르게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눈길을 끄는 신문 기사 하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서울경제에 있는 어제 거 6월 11일 거 오후 5시 51분에 입력된 기사를 봤고요. 아마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기사 원문은 제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자, 제목이 있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투표 붙였다가 발뺀 기재부. 기획재정부이고요. 기획재정부라는 곳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죠. 사람과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죠? 인사, HR 쪽이고 돈을 관리하는 쪽은 재무 쪽이란 말이에요. 그 재무 쪽에서도 이제 그 재무 기획 집행하는 거 말고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쪽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파워가 세죠. 그런 곳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획재정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업무 강도도 굉장히 세고요. 굉장히 좀 똑똑하고 영리하신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곳이시죠. 그런 곳인데 지금 이쪽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을 했다가 냉담한 반응에 곧바로 삭제. 그런데 이제 이 냉담한 반응이라는 것도 사실 기사에 어떤 주관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이걸 팩트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이 책에다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요? 라고 해서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렇게 설문을 했나 봐요. 기재부에서. 자, 그 내용이 이 밑에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이거죠. 자, 기획재정부 님의 생각해서 2019년 6월 5일 날 해서 참여가 이 당시에는 169였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참여자가 좀 더 늘어났나 봐요. 자, 봅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일 현재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양도 차익이 과도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커지게 하고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다주택자에서는 양도세가 부과됨에 따라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걸 유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거죠, 이거. 지금 정부에서 보는 건 이게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1주택자 비과세를 해주는 거는, 사실 비과세라는 혜택은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말 그대로 안일 비자잖아요. 과세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세금을 안 걷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과세권은 자체를 포기한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굉장히 이례적인 비과세 혜택을 줬냐라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주거생활 안정. 그렇기 때문에, 자, 의식주 중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나머지도 물론 중요해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런데 특히 집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비과세라는 큰 혜택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집 한 채는 마련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큰 혜택을 준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
온라인 설문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런데 생각해 봤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집이 있잖아. 그런데 집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큰 것 같거든?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말이야. 양도세 중과를 해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1주택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내! 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죠. 정부의 생각은 무주택자들 보호하겠다. 다주택자와의 조세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과가 91.4%. 이게 참여한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326명 중에서 무려 그런데 298명이 91.4%가 현행 유지. 즉,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일가구 1주택 비과세 현재처럼 유지해야 된다. 라고 이제 91.4%가 답변을 했고, 그 외에 플러스로 아까 기사에도 잠깐 나온 것처럼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원래 당초 이게 이 설문이 6월 12일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당초 12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설문을 그냥 중단해버렸어요. 뭔가 이렇게 좀 본인들도 좀 이게 이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어.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기재부 담당자가 기사에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제가 본뜬 거예요. 기재부 담당하신 분이 이렇게 했나 봐요. 자, 단순한 의견 수렴 차원이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봐 현재 삭제했다. 자, 그리고 일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기재부 담당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기사에 보면 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그 단순한 의견 수렴이라는데 그럼 왜 하는 거지? 왜? 어,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일부 사람들은. 어, 그리고 이제 좀 뭔가 그 실제 일가구 1주택 이신 분들은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 과연? 이게, 이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항상 살아오면서 배워왔죠.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즉, 뭐죠? 과거를 보면 미래를 조금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조금은 예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사회 나와서 만난 사람도 있고 그냥 단순히 얼굴만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렇게 사람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행동이 어떻게 좀 행동이 어떻게 할지 예측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아요? 그 예측을 어떻게 해요? 관상보관하나요? 그렇지 않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부도 분명히 기존에 했던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 분석을 해주는 핵심은 그거다.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그동안 정책을 한번 볼게요. 자, 2017년 8회 대책까지 가봅시다. 과거와 지금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 8회 대책에 보면은 이 정식 명칭이 뭐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돼 있었어요. 실수요자. 실수요자는 누굴까? 무주택자. 이제 막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무주택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1주택자. 1주택자까지 분명히 실수요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8회 대책에서 다주택자로 정의한 사람들이 몇 주택자죠? 2주택 이상자. 2주택 이상자. 물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제외죠. 왜냐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1주택자라고 간주해버려서 비과세 해주는 거거든요. 그 취지 자체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제 기존 영상에 다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같은 연도 12.13 대책 나왔죠. 이때 12월 13일에 나온 대책은 뭐가 핵심이었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었어요. 그래서 세제 혜택과 금융 혜택을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때 나왔던 세제 혜택, 금융 혜택 제대로 지켜진 게 100%는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여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중공공, 장특공 원래 8년에 50%인데 70% 해준다고 했었죠. 근데 없던 일로 됐어요. 그리고 등록한 임대주택 필요경비 70%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없던 걸로 해서 그냥 60%.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작년 18년 9.13 대책 어떻게 됐죠?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그냥 확 축소시켜버렸죠. 뭐였죠?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 어떤 면적이라든가 가액 요건을 맞추고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이제 장특공 이런 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가액 요건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9.13 대책은 제가 항상 말하죠. 한마디로 보면 뭐예요? 집 사지 마 이거예요. 집 사지 마. 그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 내용을 보면 최근 4월 달에 발표된 공시가격 인상.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다른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 단독지 이런 것들 올라왔고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서 물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그 취지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돼버렸어요? 1주택자 역시 재산세가 늘어나 버렸잖아요. 왜?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게 하나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올라가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실수요자들에 연관되는 재산세가 올라갔어요. 물론 이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뭐 집값이 작을수록 이렇게 영향이 미미해요. 몇만 원으로. 그런데 정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주택자들 잡기 위해서 공시가격 오르니까 나머지 다 영향이 미쳐버린 거예요. 건보료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자, 그래서 이게 돼요. 특히 최근의 대책 9.13하고 최근 시행령 개정안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됐죠.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하면 3년이 아닌 2년 이내 매도. 자, 그리고 일반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매년마다 3%였는데 2%로 내려갔어요. 이거는 이미 그 전부터 여기 축소라고 돼 있는데 이미 축소가 아니라 이미 개정이네, 개정. 이미 개정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있어서도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도 이게 거주요건 들어가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내년부터. 이 경우에 취득시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취득시기 지역 무관하고요. 2020년부터 이제 바로 이제 좀 시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이, 제가 이제 직방 TV 채널에서 첫 번째로 한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이 놀라셨나 봐요. 그래서 무려 25만 지금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1주택자들인 경우에도 조심해야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행이라고 그나마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산일도 변경이 되죠. 21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순수하게 1주택 상태에서 2년 돼야 비과세를 해주겠다. 자, 그래서 1년에 이런 정책들을 보면 정부의 생각이 어떤지 조금 예측이 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속담은 아닌데 방귀를 자주 끼면 뭘 한다고 하죠.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1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나는 뭐 비과세니까. 그리고 정부도 분명히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을 이렇게 억제한다고 했으니까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세법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 타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세부담 그 효과가 본의 아니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본의 아니게 이 다주택자들을 잡기 위해서 했던 정책들이 본의 아니게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들한테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본 영상을 주변에도 1주택자인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나 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좀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좀 주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이제 비슷한 정책, 유사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이벤트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도 계속 지금 좀 기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저도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렇게 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 드릴 텐데 어, 저도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모니터링을 훨씬 더 많이 강화하고 있을 테고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이 1주택자들은 세금적인 부분에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저는 훨씬 이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주거생활 안정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저도 지금 이렇게 실거주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사를 자주 하고 했는데 다른 거 없었어요. 저도 1주택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던 게 첫 시작이었고 예, 그걸 통해서 부동산 재테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좀 이렇게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관심 더 가지시고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에 이런 유료의 영상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즉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